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조짐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포 통장을 만들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서부 경남 일원에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28살 A씨 등 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기원하며 이른바 기도 명당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곳에서 모두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수능 전날인 15일 수험표를 받아든 수험생들은 이제 정말 수능이구나를 실감했습니다. 응원을 담은 수능 풍경 영상 리포트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포 통장을 만들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신분 확인 등을 할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큰 만큼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시설 안으로 들어서는 남성. 안전 고가를 들더니 무언가를 듭니다. 통장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이 담긴 USB였는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 통장 정보를 거래하는 장면입니다. 서울과 전라도 일대에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범죄 수익금 세탁. 수사망을 피하려고 유령법인을 세워 대포 통장을 만들었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총책인 본부 조직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피해자만 100여 명, 피해 금액은 46억 원에 달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해주겠다며 속였습니다. 붙잡힌 일당은 중간 수수료 명목으로 6억 원 정도를 챙겼습니다. 통장을 만약에 만들어서 본범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공급하기만 하면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일정의 수익액이 계속 창출이 된다는 점에서 일단 조직폭력배들이 가담한 이유가 되고요. 경찰은 조직폭력배 9명을 포함해 12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총책인 본부 조직을 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수험생은 물론 모두가 긴장되는 시간인데요. 이에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경남의 기도명당에는 수험생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아들과 딸, 손자, 손녀가 시험을 잘 치르길 기원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밀양 만어산 자락에 위치한 한 사찰. 법당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한정득 할머니는 수능을 앞둔 손녀를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엔 손녀가 시험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주야, 5분 시험 치고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기도했으니까 잘 된다.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래, 몸이나 건강해라. 마당에 있는 소원돌에도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소원을 빌고 바위가 들리지 않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깃든 까닭에 방문객들은 정성스레 기도를 올리고 돌을 들어봅니다. 이곳에 소원을 비자 행운이 찾아왔다는 김미정 씨도 오늘만큼은 자신이 아닌 50만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전국에 계시는 고3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어디든가 이 돌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소원 성취하고 모두 합격하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얇고 평평한 돌판이 층층이 쌓여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는 의령 탑바위. 역시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경남의 기도 명당에는 수능을 앞두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수험생 못지않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나선 가족들. 긴장하지 말고 시험을 무사히 치르길 바라는 따뜻한 마음들은
올해도 수능 앞 한파를 녹이며 경남 곳곳에 울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어느덧 11월 결전의 날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입니다. 전날인 15일 수험표를 받아든 수험생들은 이제 정말 수능이구나 실감했을 텐데요.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영상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윤영석 의원 소식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김해시와 양산시의 부산 편입과 관련해 윤영석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서울시 김포구 방식으로 행정통합 방안을 검토 중인데 양산시는 부산시 양산구 방식으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산구가 되면 양산이 가진 자치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고 지속 가능한 발전도 사라진다며 부산 편입 논의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서일준 의원 소식입니다. 서일준 의원이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시도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등 방산 비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을 시도했다며 종합적 방산 비리 세트가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감사원과 경찰, 검찰 수사를 통한 의혹 해소를 요구했으며 한독수 국무총리는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관심을 갖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서 정점식 의원 소식입니다. 정점식 의원이 전자장치 개선을 위한 연구 확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 재범을 차단하는 제도가 될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전자장치 제도 내실화 근거와 청소년 성보호법,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현행 이수명령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법사위 여당 간사위원으로 앞으로도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웅철 의원 소식입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경쟁력 강화와 수주 확대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14일 민웅철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건설 시장의 환경 변화와 국가 간 수주 경쟁 속에 효율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고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 의원과 국토교통부, 교수, 전문가 등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해외 투자 개발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서부 경남 일원에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28살 A씨 등 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유통 상선인 A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해
서부 경남권 판매책에게 마약을 상습적으로 유통했으며 이 마약은 다시 하위 판매책을 통해 외국인 노래주점 등에서 조직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검거된 투약자 중에는 한국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10대 외국인도 포함돼 그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통영해경은 판매책들이 한 달 만에 2,1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와 마약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5일 오전 4시 15분쯤 함안군 함안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돈사 15개 동 가운데 3개 동이 불에 타 돼지 4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소방서 추산 1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창원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전 시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안전진단 면제 등 미래 도시 발전을 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의 경우 산업단지 입지법으로 도시가 조성돼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전 시장은 노후계획 도시에 창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청원운동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15일 오전 경남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 여성노동조합,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 꾸려진 연대회의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에게 속도감 있게 2023년 임금 교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을 지속하기 위해 실질적인 급식실 결혼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기본급 대폭 인상과 명절 휴가비 차별 철폐, 근속수당 동결안 철회 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023년 인단협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모든 교섭 단위별로 91.4%가 찬성 의사를 밝혀 노조법에 따라 쟁의행위를 결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이 오는 24일까지 합천사랑 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환전과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입니다. 합천군은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를 부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경남경찰청이 이달 말까지 이륜차와 전동 킥보드를 대상으로 법규 위반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과 신호 위반,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입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사이카 등으로 구성된 기동 단속팀을 운영하고 13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88명이며 이 중 이륜차와 전동 킥보드 관련 사망자는 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제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이 경영부문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리치리치 페스티벌은 부자 기운과 솥바위 등 부자 콘텐츠를 활용한 축제로 올해 행사에만 17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의령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추가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리치리치 페스티벌을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거창군이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일반형 일자리 48명을 비롯해 복지형 일자리 78명 등 모두 126명으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으로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